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터널 할아버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옛날부터 불악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악차별이란 일본 과거 신분제도의 잔재로 특정 낙후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따돌리는 악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차별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그건 어른들의 세계의 이야기였고 어린 저로서는 차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어느 동네 출신인지 상관없이 모두 친하게 지냈고 나름 죄책감이 있었는지 아이들 앞에서는 불악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피하는 눈치였기에 평소 생활하면서 의식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에게 A지역의 녀석들은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A지역은 바닷가에 위치한 두 마을을 가리키는 곳이었는데 실제로 질 나쁜 불량배들이 많긴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A지역에 사는 친구 Y와 무척 친해져 방과 후에 늘 Y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무렵 저희는 낚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Y의 집 근처에는 바로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Y의 아버지 낚싯대를 빌려서는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아 바닷가 주변을 탐색하며 낚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Y의 아버지는 무척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집에만 있었는데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스포츠형 머리,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매섭게 노려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저려오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외모처럼 성격도 엄청나게 급해서 Y의 집에서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떠들면 방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다 잡아 죽여버린다! 이렇게 과격한 말로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정말 마주치기 싫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Y의 아버지에게 빌린 낚싯대를 쓸 때에는 행여나 흠집이 날까봐 정말 애지중지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어느 날 Y와 둘이서 바닷가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낚시할 만한 곳을 찾던 중에 오래된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터널이었는데 길이는 5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쓰레기가 마구 널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둡고 으스스한 터널을 빠져나가자 저 멀리 낚시를 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아담한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터널을 우리들만의 비밀기지로 삼기로 하고 신이 나서 터널 안에 짐을 놓아둔 채 해안가로 나가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저희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기 좀 잡히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저희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아 빠진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노인의 몸에서 흘러나온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음식물이 썩은 듯한 비린내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이 섞인 노인의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떡져 비듬이 가득했고 주름진 피부는 까맣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노인은 기운이 없는지 멍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오른손에는 저희의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저 대신 옆에서 잔뜩 겁에 질린 Y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저희 물건인데요. 역시 그랬구만. 내 집 안에 놓여 있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멍하단 무표정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 두면 누군가 훔쳐간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고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저희는 얼른 짐을 챙겨들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런 몰골을 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하며 저희는 소곤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그 노인이 있는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조심조심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안, 낡은 돗자리 위에 모로 누워있는 노인의 등 뒤가 보였습니다.
터널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출구에 다다랐을 무렵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던 순간에 노인이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날이 어두우니 조심해서 돌아가라. 그 따뜻한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며 저는 갑자기 노인에게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터널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단다. 언제부터요? 이 녀석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지. 왜 여기에서 살아요? 옛날에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게야. 벌 때문에 터널에 계신 거라고요? 그래, 모두에게 쫓겨나 버렸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너희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그리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제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하지만 저희는 바로 다음 날에도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리긴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할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무척 귀엽게 여겨주셨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림자 놀이나 종이접기 같은 다양한 놀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터널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방과 후 매일같이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타 탄산음료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다 드리면 마치 엄청난 보물이라도 다루듯 두 손으로 소중하게 쥐고 아껴 마시곤 했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맛으로 사올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와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Y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등에 메고 있던 낚싯대를 칼처럼 휘두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고 순간적으로 땅을 짚은 낚싯대가 구부러지더니 뚝 하고 중간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Y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 우리 아빠한테 죽을지도 몰라. Y는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친구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저는 울부짖는 Y의 손을 잡고 함께 Y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러 가기로 했습니다. 부러진 낚싯대를 보자마자 Y의 아버지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지더니 눈빛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마치 한계까지 부풀어 오른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낮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둘 중에 누가 그랬냐? Y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 안 해? 네가 그랬냐고? Y의 아버지는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Y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잔뜩 핏발선 눈으로 Y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터널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Y는 끄끄거리며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에? 터널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깥 터널에 사는 할아버지가 부러뜨렸단 말이야. Y의 아버지는 잡고 있던 Y를 내팽겨치듯 놓아주더니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 늙은이 새끼가 감히 내 물건을? Y의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창고에서 흙을 파낼 때 쓰는 커다란 철제 삽을 들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Y는 마당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할아버지가 있는 터널에 가지 못했습니다. Y의 말에 따르면 Y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Y에게 2번 다시 그 터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흐른 뒤에야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터널로 향했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터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환타 음료를 잔뜩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터널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터널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고 할아버지가 평소에 쓰던 낡은 독자리만 덩그러니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 혼자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온 환타를 돗자리 옆에 둔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터널을 찾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고 간 환타는 어제 모습 그대로 굳게 닫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터널 한쪽 벽면에 묻어있는 거무죽죽한 붉은 얼룩들이 마치 할아버지가 흘린 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Y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Y는 이 말만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A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터널 할아버지와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후 문득 생각나서 어머니께 옛날에 바닷가의 터널에 살던 사람에 대해 아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 옛날에 그 A 지역에 오야마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 집이 참 안타까운 게 가족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거든. 자기 집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아내랑 딸은 불타 죽었는데 오야마 씨 본인만 살아남아 버린 거야. 게다가 그 불이 이웃집까지 퍼져서 큰 피해를 주는 바람에 결국 A 지역 주민들에게 잔인하게 쫓겨나 버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터널에서 노숙하며 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네가 본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참, 그 불악 인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지독하고 무서운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단 말이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날 이후 터널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지금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흐릿해진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Y 아버지가 들고 나갔던 그 철제삽은 두 번 다시 Y의 집에서 볼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터널에서 Y가 목 놓아 외치던 미안해 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완전 범죄인데? 야, 빼도 빼박 아버지가 죽였네, 할아버지를. 야, 경찰 신고해, 빨리. 근데 저는 악령이나 귀신보다 이런 실제 범죄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